타워형 아파트는 뭐니 해도 고층 뷰가 끝내주죠. 그런데 환기가 잘 안 되고 여름엔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판상형은 어떨까요? 남향의 채광과 마통풍 덕분에 집안이 쾌적하죠. 그런데 모든 세대가 비슷한 뷰를 가진 데다 낮은 층수라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하다 보니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오늘 영상만 보시면 타워형과 판상형의 대표적인 장단점은 물론 어떤 타입이 여러분들에게 더 적합한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아파트를 청약할 때 보통 A, B, C 이렇게 타입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평면도를 보고 판상형인지 타워형인지를 알아야 해요. 간단하게 판상형과 타워형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방창과 그 맞은편에 창문이 있다면 판상형입니다. 그 외에는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럼 판상형을 먼저 봐볼게요. 판상형은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구조죠. 길게 직사각형으로 설계되어 모든 세대가 남향을 바라봅니다. 남향으로 설계된 덕분에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죠. 거실은 물론 침실까지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납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라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해서 실내 공기가 쾌적합니다. 덕분에 에어컨은 덜 틀어도 돼 난방비까지 절약되죠. 또 두 번째 장점은 넉넉한 실내 공간이에요. 판상형은 발코니 면적이 넓고 내부 구조가 단순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같은 평형이라고 했을 때 판상형이 실제로 더 넓을 수 있죠. 더해서 발코니 확장을 하면 실내 면적이 더 넓어지고 직사각형 구조기 때문에 가구 배치도 자유로워요. 대형 소파나 다이닝 테이블 같은 가구를 놔도 부담 없죠. 판상형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게 뭐가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판상형은 타워형 대비 실제 인기가 많아서 추후 집을 팔 계획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기가 많다 보니 수요가 많아요. 매도할 때 가격도 비싸면서 빨리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상형에도 단점이 있어요. 내 집이 뒷세대에 위치한다면 앞에 조망이 아파트 뷰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앞세대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뒷세대에 당첨이 됐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집 밖보다는 집 안으로 유도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랜테리어로 공간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 시선을 내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거실 창가에는 초록 식물이나 작은 화분을 두고 얇은 시폰 커튼을 활용하면 조망의 단조로움을 보완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죠. 이 동간 거리가 좁은 단지에서는 창문을 열었을 때 바로 이웃집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잘못 지어진 시공 사례인데요. 특히 낮은 층에서는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 아까 활용했던 얇은 시폰 커튼을 창문에 활용해보세요.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실내 채광은 유지할 수 있죠. 요즘 신축 고층 아파트는 다 타워형 아파트인데요. 이 방사형 구조 덕분에 다양한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층 세대라면 도심의 스카이라인이나 주변 경관을 독점할 수 있죠.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한 타워형 아파트는 그 자체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해요. 두 번째는 대지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앙 코어를 기준으로 설계돼서 녹지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돼 있죠.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 놀이터, 공원 같은 편의 시설이 너무 잘 조성돼 있어요. 단지 내에서 불편함 없이 모든 생활이 가능하죠.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외관 디자인을 따지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단지가 랜드마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곳은 매매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역시 타워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창문 배치가 꺾여 있어 판상형처럼 맞동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렵죠. 주방창과 거실창이 일직선으로 배치된 판상형에 비해 타워형은 바람이 흐르는 방향이 제한적입니다. 통풍 효율이 낮아 여름철 실내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타워형에 거주하는 분들은 정작 통풍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단지 배치와 개별 세대의 시공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타워형 구조는 발코니 면적이 판상형에 비해 좁아요. 판상형은 전면과 후면 전체에 걸쳐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워형은 전면과 측면 일부만 발코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실이나 방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여유로움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확장했을 때도 판상형이 더 넓은 평수를 가져가죠. 타워형은 인테리어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가구 배치가 요구돼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냉난방비, 그리고 엘리베이터 운영비용, 이런 공용시설 관리비가 타워형 대비 10에서 20% 정도 더 많이 발생해요. 타워형은 세대수 대비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이 높고, 또 고층 세대가 많은 만큼 엘리베이터의 사용 빈도가 높아 전기요금도 더 많이 발생하죠. 또 공용 면적이 판상형보다 더 커요. 이런 면적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더 발생하죠. 판상형과 타워형, 저희는 어떤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판상형 아파트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가족분들, 채광과 마통풍 덕분에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구조 덕분에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이 구조는 벽이나 파티션으로 구분되지 않아 넓고 개방적인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장난감을 펼쳐놓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어 부모님이 주방에서 요리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쉽게 돌볼 수 있죠. 아이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거나 놀이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워형 아파트에도 이런 개념을 인테리어를 통해 도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판상형처럼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선호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조용한 생활을 원하는 은퇴 부부예요. 햇살이 거실부터 안방까지 쭉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집이 따뜻하죠. 특히 겨울철에는 남양 덕분에 난방비가 확 줄어요. 또 판상형 구조는 넓고 직선적인 구조 덕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단순한 구조 덕분에 가구를 배치하는데도 제약이 아주 적죠. 타워형 아파트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편리한 생활을 원하는 신혼부부예요. 헬스장, 도서관, 키즈카페까지 모두 단지 안에 있어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주말에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아파트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죠. 신혼부부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도 추천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1인 직장인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중요한 직장인에게는 집과 직장이 가까운 것이 최고인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타워형 아파트를 추천해요. 어떤 타워형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매우 편하죠. 도심에 있다 보니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도 쉬워요. 요즘은 판상형과 타워형을 섞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요. 타워형은 대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판상형만 설계했을 때보다 타워형을 추가하면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요. 수익성이 자동으로 올라가죠. 결국 시공사의 이익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상형과 타워형이 함께 설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파트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단지 배치도를 보고 내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대별로 창문 배치와 방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거실과 방이 남향으로 잘 배치되고 있는지, 햇빛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오는지, 평면도를 보고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인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시공사가 제공하는 입주 평면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제일 잘 맞는 구조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은 아파트 옵션 선택할 때 꼭 추천하는 옵션 5가지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옵션도 알려드리니 밑에 고정 댓글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처음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도 주세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지 않으면 이 채널 규모가 좀 작다 보니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셔도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